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간호법과 의료법도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지방세 기본법 등 전세 사기 관련 대책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6개월 연장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비롯해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두고 당 안팎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본회의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두 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뒷받침할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회동과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들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고 외부로부터 추천받게 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의 요구대로 다음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당은 세 개 법안 모두를 반대했는데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법안도 180명 이상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야당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 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최장 240일까지인 심사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여야의 입법 대치 전국에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전세 사기 피해 근절과 지원을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등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인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각각 6개월씩 연장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어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재옥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활동 연장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두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이번 달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론조사는 3차례에 거쳐 진행됩니다. 1차 공론조사는 여론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조사해 2차 공론조사인 수기토론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합니다.
1차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정개특위는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선정해 2차, 3차에 걸친 공론조사, 수기토론을 실시합니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전문가 설문조사도 착수하는데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론조사 결과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 등을 취합해 선거제 개편안 마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앞서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 개혁안 검토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자문위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네,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 김동길 기자와 함께 오늘 본회의 관련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그 본회의 통과한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세 사기 지원 법안 중 하나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틀 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또 어제 법사위, 오늘 본회의까지 사흘 만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 보면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의 집이 경매가 되면 지방세 등 세금을 제한 뒤에 남은 돈으로 이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개정안은 이제 세금 징수보다 전세금 변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전세 사기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법안은 피해자 지원의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그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특별법에 대한 논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국토위에는 지금 민주당 조호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의 안으로 특별 법안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 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세 개 법안이 내일 상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특별법안 처리 의결에 잠정 합의는 했습니다. 여야가 5월 국회 의사 일정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마 본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5월 2일 날 처리가 국토위에서 되면 법사위 또 본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5월 첫 주, 늦어도 5월 둘째 주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주문이 있었는데 김 의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그 특별입법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되 충실히 협의해서 이 국민들의 고통을 좀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마 의사 일정을 5월에 일정을 짜실 때 그 문제는 좀 특별히 고려해서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여야가 그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히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여야가 이사비나 월세 지원, 또 장기 저리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각자 입장차가 있는데 정부 여당은 이제 피해자가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 매수권 을 주고 이제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LH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매입을 하고 최장 20년 동안 공공 임대를 제공하자는 거고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정의당 안을 보면 요약을 해보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을 사서 보증금을 먼저 세입자에게 주고 그 이후에 그 집을 경매로 매각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보면 혈세가 들어간다. 사실상 또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야당 안에는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아마 중재안이 만들어질 것 같고 합의안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대장동 50%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별법이 시정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제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오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된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또 이은주 원내대표의 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의당 안인지라는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양당의 사전 협의 내용을 보면 법사위에서 특검법안 처리가 안 되면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안 등을 추후에 논의해 이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정의당과 손 잡고 출발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 두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넘기면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이 특검 법안 처리까지 정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80일, 60일이면 최단 240일, 그러니까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건데 야당이 여당과 협상보다 패스트트랙으로 간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이제 8개월 후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 시간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논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8개월 후면 12월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쌍특검법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면 내년 총선이 4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 이를 야당이 총선 심판론으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또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 수사 공세가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직부의된 이제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들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혀서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또다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이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북핵 위협 시 미 전략 자산으로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 전력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핵 협의 그룹 창설과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정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기존의 미국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해선 회피성 답변만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DNA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 사령탑을 맡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새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강훈 4파전으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범친명계 후보 3명과 비명계 후보 1명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 결과는 예측이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4명의 후보는 합동 토론회를 통해 저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홍익표 후보는 정책 전문성을, 김두관 후보는 강한 민주당을 내세웠고 박범계 후보는 맞짱 리더십을, 박광원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별 5분씩 정견 발표 후 투표에 들어가는데 재석의원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결정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임기를 마치며 고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선 패배 이후 위기에 빠진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맡아 지난 1년간 당을 이끌어온 소회 등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할 전망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매주 정책 회의를 통해서 격주로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는 다음 달 1일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고 토익 점수 유효 기간 연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소득으로만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엔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농경, 산업사회, 복지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분적 기본소득을 주창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급여도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63명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봉환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모임은 국민의힘 의원 6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 정의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원들은 결성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봉환은 독립운동가를 찾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상생 텃밭 모임이 개장식을 열고 쌈채소 심기와 모종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농사는 함께 모여 땀 흘리면서 상생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는 일이라며 정치도 여야가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생 텃밭 모임 회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상생 텃밭은 도시 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조성됐으며 매년 여야 의원 60여 명이 참석해 직접 모종을 심고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4월 2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영어방대 믿지는 장사입니다. 미국에 뭘 팔겠다, 미국은 또 사겠다. 이런 지금 구도가 생겼어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제1호 영업 사원 이런데 저는 이건 이제 영업 왕의 칭호까지 저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일즈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보험을 받은 셈인데 미치는 장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할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한 장남 매덕스를 비롯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활약한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 부부 등이 참석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만찬 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전날 윤 대통령 부부는 자개가 장식된 달 항아리와 은으로 만든 자릿기, 보석에 장식된 족두리를 선물로 건넸고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탁자와 화병 등을 건네기도 했었죠.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입니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한미 정상이 확장 억제와 관련한 한미 간의 최초의 공동선언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른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여야의 극명한 평가, 향후 어떤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부끄럽다 대 늦었답니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 의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 불가피한 탈당이었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과 함께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이 가져야 될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꼼수였던 거는 맞는 거고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도부가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지도부가 좀 정정당당하게 이거를 정면으로 책임 있는 정당, 집권 3번 해봤던 정당답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불만입니다. 이처럼 비명계를 중심으로 부끄럽다는 반성과 함께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친명계는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저는 당으로서는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어요. 근데 민영배라는 개인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 사과라 그러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필요한 가장 전투력이 있는 의원 한 분이 다시 복당했다. 자신의 복당을 둔 당내 엇갈리는 반응에 간략한 메시지를 전한 민영배 의원. 조만간 복당과 관련한 소회를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탈당의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지적했던 만큼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 그리고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는데 이를 네. 둘러싸고 당내외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릴 부분이 확장 억제라는 뜻의 이제 좀 정의,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함의,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의 전반적인 골자는 지금 어떤 것인지, 핵심 의제가 어떤 것인지. 그렇죠. 아니 사실은 간단합니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국과 미국 또는 서방 세계가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또는 제일 좋은 거는 핵무기를 없애는 거겠죠. 네. 근데 없애지지가 않으니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없애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 상황을 가급적 억제하자 이런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도 그거의 일환이고요. 네. 그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핵 전력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이제 문서화했다는 거죠. 한미 공동성명, 정상의 공동성명과 별개의 문건으로 이걸 만들어서 협의,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유사시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협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해 내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러나 이제 이걸 수시로 배치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억지가 강화되겠죠. 그걸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사시에 그러면 뭐 협의 없이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네, 협의에 이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하지만 그 여당에서는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기존 정책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 워싱턴 선언 실효성 그리고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이제 끌어낸 것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제 성 의원님? 글쎄요, 야당이 원래 이제 반대하라고 존재하는 정당이라서요. 네. 뭐 여당에서는 아주 잘했다 그러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에이 별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야당에서 낸 논평 중에서도 아무튼 뭐 좀 이렇게 국민 불안을 좀 감소시킨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근데 그러나 미흡하다. 논평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 핵을 없애려면은 그 한미가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빅딜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까지 악화됐고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후반기에는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뭐 미사일도 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뭐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핵우산, 과거에 이제 핵우산은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확장 억제 이건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좀 개념이 다른 건데요. 아무튼 이걸 좀 강화하자. 이게 이제 이번 합의 내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국민 불안을 좀 달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차피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근데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번 국빈 방문 한 번만으로 끝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북한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건 큰 그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 위협에 대한 이제 국민의 불안을 이제 불식시키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의 이제 주장은 하지만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뭘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앞으로 이 그 핵 협의 그룹이라는 그 후속 협의체를 통해서 그 회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뭐 야당이 굳이 이거를 지적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했고요. 그 실패의 결과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은 지난 5년간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그다음에 더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그에 대한 그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뭐 보다 더 완벽한 뭐 북한의 핵무기 억제 방안 저는 사실은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직 해제된다고 보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생각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없앨 생각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정도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자꾸 그럼 여기서 더 나가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북한과
그 뭐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그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점도 또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미 이제 그 정상회담 후에 이제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경제 부문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총 8조 원 상당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번에 그 투자 유치 성과를 두고도 여야 평가가 또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뭐 그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야당에서 별로 논평한 게 없더라고요. 최고위원회의 할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이고 뭐 넷플릭스 그 별거 아니다 이 정도 얘기한 거고요. 대변인 논평은 없어요. 일단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 국빈 방문한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대외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네. 기본 축이에요. 네. 이걸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그 이제 핵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MOU 체결을 많이 했는데 이제 MOU라는 게 실제 계약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총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가서도 열심히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거 자체를 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게 온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야당보다는 이제 정부와 또 여당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신 그런 이제 뭐 그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반도체와 그 또 IRA법에 대한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야당 글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자, 그럼 반도체와 IRA 이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대중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미국은 적어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그거 완벽하게 그럼 미국 가서 해결할 수 있었나 하는 건 물론 가정이지만 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오지 못했다고 해서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미 정상회담 역대 정부가 한 한미 정상회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네. 인정할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IRA나 뭐 이 얘기하는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국의 대중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도 논의를 해가야 될 분야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미국은 들어줘야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어떤 상대가 있는 이 외교에서 네.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 문제로 자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막 혹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북한 핵 문제도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의 좀 더 냉정한 평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그 경제계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뭐 야당이 뭘 비판했다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쟁점으로 삼아서 토론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 야당보다는 정부와 여당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모든 쟁점을 여야 간에 네, 네. 무슨 그 의견이 다르고 네. 이렇게 자꾸 싸움 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제 멘트를 다시 걷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네. 그 전반적인 국빈 방문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듣고 없으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은 특별히 뭘 주고받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대개의 경우는 동맹 강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적으로 뭐 만질 수 있는 무슨 성과가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어요.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모두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맹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다른 것들은 상당한 정도는 후속 조치 같은 걸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상 간의 대화는 큰 틀에서의 합의면 이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뭐 요게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전체적인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 외교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미국 쪽에서는 그 일본과 이제 그 우리나라 간의 관계 좀
발전적인 뭐 그 미래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미국 입장인 거고요. 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일본을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네. 그 말빛을 좀 갚아야 되는 건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 자체가 우리의 국익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하고는 또 친선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그 12년 만인가요? 미국의 국빈 방문한 게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그냥 우리 텔레비전 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 보는 것 자체로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영부인하고 미국의 그 최고 손님 대접을 받고 또 뭐 이렇게 연설도 하고 네. 또 건배사도 뭐 네잎클로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올라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채울 것이냐 이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어쨌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그 자체로 일단 성공이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떤 모습과 또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이제 관심 깊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여야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 당무감사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민주당을 좀 겨냥했다 이런 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두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그야 당연히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당내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검찰 뭐 압수수색이 특기고 뭐 조작만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그 검찰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앞뒤가 안 맞는다. 도대체 민주당의 검찰과는 뭐냐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김연아 전 의원 이건 사실 언론 보도밖에 없어요 현재. 네. 언론 보도를 보고서 당내 진상조사를 하겠다. 뭐 진상조사 해본들 뭐가 그렇게 큰 뭐 어차피 강제조사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회피 이걸 겨냥한 거라고 봐야죠. 민주당의 회피요? 그렇죠. 네. 이 자체를 저는 그 어떤 정치 행위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08년 그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그 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김연아 전 의원의 이 그 문제도 진상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아마 결국은 수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체 진상조사에서는 뭐 특별한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김연아 전 의원은 그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좀 지켜보시죠. 네. 성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합니다. 저도 정치 공세죠. 사실은 2008년에도 진상조사 제대로 안 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 그 국회의장 박희대 국회의장이 그 사건 때문에 사퇴를 했고요. 돈봉투를 나눠주는데 2008년 전당대회 때 한나라당 돈봉투를 나눠주는데 관여했던 김효재 의원이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을 겁니다. 그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관뒀어요. 네. 결국 당내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밝혀낸 게 고승덕 의원한테 주었던 300만 원만 용처가 확인됐다 하고 검찰이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물러나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돈을 1억 몇 천을 조성한 것 자체는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결국 그걸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봉투를 누구한테 줬느냐? 그거는 끝까지 그건 우린 말 못하겠다. 우리 관행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더 이상 추궁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당내 조사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당이 뭔데요? 이 어려울 때 좀 그 사람 믿어주고 뭐 이제 이게 정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억울하다 하는데
무슨 강제 수사를 해서 뭐 압수수색을 할 겁니까? 이제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불가능한 거고요. 감사위원회와 이제 또 윤리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두는 뭐 그 기구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차피 거기서 강제 수사권은 없는 거고 네. 객관적 시각에서 이제 철저히 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면서 실제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에서는 이제 저렇게 자체 조사까지 하는데 네. 민주당은 이제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번 국민의힘에서 한 조치도 이제 그런 정치 공세를 좀 노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공세라고 말씀하셨은 게 좀 불체포 특권이 또 연상이 되네요. 정치 공세지만 네네. 공세지만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만 보다면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아무래도 수세적인 국면으로 몰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맨날 비난만 하던 그 검찰에 맡기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검찰한테 맡기겠다고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검찰은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세련되게 이걸 처리하려고 했다면 자체 진상조사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민주당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이 먼저 복당을 요구하는 그런 특이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명칭도 특별 복당의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 복당 이게 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별건 아니고요. 탈당 경력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공천 때 감점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은 개인 소신에 의한 탈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의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탈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공천에서 감점을 주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특별 복당의 형식을 밟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서 민영배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복당을 시키자.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절차적인 그 헌법재판소가 문제시했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이제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제 반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시점이 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내대표 이제 끝날 때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새 원내대표한테 이 짐을 떠넘기기 싫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시기가 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인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민영배까지 복당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수용하고 이 정도 할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명백하게 좀 편법 검수 탈당을 시킨 게 맞거든요. 좀 더 고개를 숙였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수용하면 복당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당을 꼭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자 해지라는 건 그냥 본인의 변명에 불과하고 시켜야 되겠다고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도 그동안에 국회나 이런 데 와서 얼마나 내가 무슨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국민들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과 표시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고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면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는데 네. 이 당사자인 본인이 사과를 안 함으로써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내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가 나왔고 했으니까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잠깐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원내대표 선거고요.
또 네 분이 출마했는데 네. 여기서 뭐 누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좀 약자인 사람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시는 뭐 그 유력 후보는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고. 예, 하루 전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생각.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제일 맞추기 힘든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개개인한테 전부 다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맞추기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누가 아마 이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서 하루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다가는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그건 원내대표 선거는 알겠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그 친명계 3명, 뭐 비명계 1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명계 쪽인가요? 비명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원내대표 선거 왜 예측이 어렵냐 하면 차라리 당내 그런 뭐 친명, 반명 이런 구도로만 하면 쉬워요. 네. 의원들 성향이 대략 있으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할 때는 의원들의 또 전혀 다른 개별적인 친소관계 또 당일 그 연설을 누가 좀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10표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고요. 꼭 그 친명, 비명 이런 구도로만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안 처리 상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이른바 그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오늘 그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또 이 밖에 이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주도했던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둘 다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또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당 쪽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이제 좀 그 분위기랄까요? 이제 입법부가 또 행정부 간의 충돌 좀 곁들여서 좀 총평 들어볼까요? 그럼 뭐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의식한 이른바 표필리즘도 그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른바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힘을 과시할 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여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충돌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때까지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다. 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에서 또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국회 입법부에서 결정한 건데 그걸 자꾸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해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정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좀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작년 대선이 치러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있었어야 돼요. 또 야당으로서는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이번에 간호법까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당이랑 못했던 것들을 본인 그 민주당의 개혁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야당하고 정치회담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야가 모여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또 내용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강행 처리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좀 곤란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또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뭐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의료법에 찬성표를 던진 게 좀 이채로운 상황이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화려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제 곧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 해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에 좀 올인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말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의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복원 측면에서 미국 방문 성과를 여야 의원들을 좀 불러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방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그 뭐 마이웨이만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서 국민들한테는 전부 다 여든 야든 전부 다 사실은 그 비토를 당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는 뭐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오늘 한 줄 논평은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비롯해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 논란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